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슈 타파에서 다른 지역 방송에 얘기하지 않는 정치권 이슈를 거침없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타파에서는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구청장과 군수 선거 그리고 지방의원 선거 짚어보고요. 시간이 되면 최근에 밝혀진 고려아인에서 대기오염 수치를 조작해왔다는 뉴스도 더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쓴소리를 피해가지 않는 UPI 뉴스의 김잠출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 기자, 열혈 팬들이 조금씩 응원을 보내옵니다. 힘내시고요. 네, 뭐 요즘 말로 무관심보다는 악플이라도 좋다. 좋습니다. 반응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또 이 JCN의 시청률과 함께 저도 조금 등단을 기분 좋은 그런 열심히 해보자고요. 네, 자, 오늘 얘기 하나씩 풀어보죠.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준석 돌풍이 돌풍을 넘어서 태풍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꼬투리 잡힌 12명의 의원을 당에서 나가라고 강수를 쓰는 것도 이준석 돌풍 때문이라고 보는데 울산 정치권에도 나비 효과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지금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진보고 민주당이 보수인가 이런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는 2030 세대, 그러니까 MZ 세대라고 그러죠. 네. 민지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말로 좀 바꿔서 네. 이 세대의 집단화 그리고 세력화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네. 그 신호탄을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보고요. 70년대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40대 기술원, YSDJ의 그 치열한 경쟁, 그 젊은 40대의 대통령 도전, 그 이후에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이 될 만한 지금 태풍급 바람이 불었다 이미.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진보 쪽이나 지금 여권 쪽에서 긴장하고 있는 것은 순망치안이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뭐 이웃이 없으면 또 여야가 없으면 안 된다. 입술이 무너지면은 이가 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청와대도 긴장한다 이런 뭐 보도도 있던데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지금 문제는 이준석 태풍이 그냥 잠잠하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이후, 이 시간 이후가 더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울산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나비 효과. 울산에는 그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울산은 그럼 7, 80대 계속 할 거냐. 40년 동안 너것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이거 보면서 이제 긴장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합니다. 네네. 이 상황 보면서 울산에서 이준석 같은 신인 돌풍은 기대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습니다. 울산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2030뿐만 아니고 울산은 이제 신진 정치 세력 그리고 정치인들 또 여성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6월 1일 내년 지방선거 1년 앞두고 지역 언론에서 각 사마다 전부 전망 기사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인물들 예상하는 후보 예비 후보들 바뀐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갑갑합니다. 뭐가 갑갑하냐면은 이 울산의 정치 풍토 토양이 답답하다는 거죠. 신진을 키웠느냐? 3선, 4선, 5선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누가 뽑아줬습니까? 유권자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 새로운 인물이 왜 없냐? 이제까지 새싹을 안 키운 거예요. 울산의 토양이 잘못됐다고 해야지 인물이 없다. 여성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7월부터 당대표 결정이 다 됐고요. 대선 후보 속속 드러날 겁니다. 모든 정치 이슈, 정치 스케줄은 대선 블랙홀로 빠지게 됩니다. 자칫하면 내년에 또 지방 없는 지방선거도 될 가능성도 있고 이제 뭐 더 이상 지금 신인을 키우느냐 이건 늦겠죠. 그 블랙홀로 빠져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선 후보가 윤곽이 드러나면 지금 여당에는 뭐 빅3, 빅4 나오고 있고 물론 야당도 뭐 윤석열 등 뭐 빅3가 나오고 있고 이래 합니다만은 일단 각 당이 한 9월 또는 11월에 이제 물론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대선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후보들이 면면이 드러나면 구체화되면은 모든 정치 이슈가 대선 후보에게 다 맞춰진다는 거죠. 그 지역 정치, 뭐 여의도 정치도 아마 많이 사그라지거나 숨어 있게 되지 않을까. 관심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현역 단체장들, 구청장, 군수 얘기해 보겠는데 모두 재출마하겠죠?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다
재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뭐 딱히 지금 남구청 그 중도 낙마 외에는 뭐 딱히 꼬집을 만한 단점이나 뭐 약점이 없으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일단 보고 예. 가상 시나리오를 짜는 게 좋겠다. 그러나 동구, 북구, 특히 북구 내년 지방선거는 제가 예상컨대 예. 가장 치열하고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히. 어떤 면에서? 동구, 북구를 나눠서 보면 동구는 김종훈 전 의원의 컴백이 실현될 건가? 예. 그리고 정천석 현 구청장의 예. 공직선거법 위반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 건가? 네. 과연 대타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종훈 외에 그러면 진보 쪽에는 도전자가 있느냐? 네. 거의 없을 걸로 김종훈으로 정리됐다. 현재까지는 네. 이런 벌써 전언까지 있고 예. 북구는 돌아온 올드보이들 재선을 노리는 새 구청장 경력 가진 사람들의 3파전이 치열할 겁니다. 누구? 현 이동건 구청장 뭐 재출마한다고 가정했을 때 강석구, 윤종호? 그렇죠. 그거 잘하시네요. 그래요? 강석구 전 청장이 7월에 복당이 끝나게 됩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가 결정이 되면은 네. 복당이 이미 신청돼 있기 때문에 절차가 심사가 되겠죠. 네. 유승민계로서 이준석 전 최고하고 같이 바른미래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네. 복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복당이 되면은 자신은 당협위원장에 도전해서 구청장에 바로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른 정치권 기자들의 시각과 좀 다른 김잠출 기자의 시각을 이해는 하겠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강석호 씨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요. 네. 또 윤종호 씨는 공직선거법에 걸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회의원도 중도 하차했고요. 맞습니다. 근데 출마가 가능한가요? 근데 내가 말씀드린 대로 강석구 전 청장은 7월 복당과 당협위원장 컴백하는 걸로 기점을 해서 예. 도전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윤종호 전 국회의원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중도 하차했고 했지만 20대 총선에서 61% 넘는 득표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구청장 할 때도 굉장히 표의 확장성 그리고 지역에서의 인지도나 예. 또 진영의 단결이 잘 되기 때문에 네. 사면 복권이 된다면 전제하에 바로 도전할 것이다. 될까요? 희망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예. 현재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예. 진지 그리고 정지 작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예. 시기는 모르겠지만은 예. 가능한 걸로 지금 점쳐지고 있고. 그래요? 뭐 3회 복권이 안 돼도 내년 말이면은 대선 지방선거 물론 후지만은 그 3회 복권과 같은 시효가 이제 끝나니까 네.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 3일절까지도 예, 충분히 예. 기대가 된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희망사항으로 남기고요. 자, 울산의 여성 정치에 관심 많던데 네. 내년에도 싹이 보입니까? 여전히 울산 여성 정치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조금 싹이라고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이영순 전 동구청장 전 국회의원이나 노옥기 교육감 정도가 울산에서 뭐 성공한 뭐 여성 정치인 이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구 쪽에 그 이현주 전 시의원 이런 분이나 중구의 이향희 노동당 위원장 예. 같은 경우 늘 나오는 분. 뭐 충분히 괜찮고 저는 예.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한 번도 당선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현주 시의원은 한 번 됐습니다만 그리고 좀 언론들도 좀 눈여겨서 조금 보살펴 봐야 될 게 보살핀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좀 애정어린 시각을 줘야 될 게 예. 최연소 시의원 김시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야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데요. 예. 32세인가요? 3세인가요? 정말 당차고 예. 당돌한 정치인인데 그래요? 본인이 여의도에 가서 지금 청년 정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관련 조례도 잘 만들었던데 예. 여의도에 가서 청년 정책과 이 나라 여성 정치에 자기가 분명한 상표를 드러낼 때까지 정치를 하겠다는 이 목표도 뚜렷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인데 내년 지방선거에는 병영에서 반드시 출마하겠다. 예. 그럼 또 포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만있어.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누구라고요? 김시현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눈여겨 한번 보겠습니다. 친인척 아니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예, 오해의 볼 소지가 필요가 있어서. 있다. 예, 예. 그리고 뭐 여성 정치 하면서도 우리가 울산을 전체를 한번 보면은 네. 울산이 뭐 노동의 도시다, 예. 산업 도시다 이러면서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는 시각이 우리가 어느 정도 따뜻했나요? 네. 여성의 일자리, 여성의 그 노동자의 그 어떤
배려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네. 울산이 과연 남성 위주만 돼 있었지 굉장히 인색했잖아요. 예. 울산시도 지금 여성 공장 한 명 있습니까? 예. 상징적으로라도 여성 고위직을 하나 만들었으면 참 좋겠던데 아쉽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성 정치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발굴하거나 육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기초단체장 얘기로 넘어가서 중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중구는 뭐 현 그 박태환 청장이 뭐 재선 도전할 것이고 예. 시의장을 지낸 황세영 시의원이 뭐 열심히 하던데 아주 강력한 네. 뭐 라이벌이 되겠죠. 예. 예선에서 거기에다가 또 박태환 현 청장은 임동원 전 위원장 뭐 라인이다. 또 황세영은 송철호 시장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 두 분이 뭐 대리전 또 흥미진진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뭐 구의장을 지냈던 김영길 예, 아니면은 뭐 고건 현 의원 정도. 김규환 씨 얘기도 나오던데. 김규환 씨 얘기도 나오고 뭐 문병원 전 의원도 뭐 캠프를 차렸다고 하는데 뭐 김영길, 고호건 2파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아무리 봐도 뭐 진보 쪽에는 이양희 노동당 위원장이 가장 뭐 유력하겠죠. 5번 출마했어요. 그런데 20% 득표도 뭐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양희 표 중구에 관련된 무슨 정책이 뚜렷한 게 뭔가 상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소속 정당의 지지도가 낮고 5번 정도 이렇게 억울하게 뭐 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무소속 내지는 한번 같은 진보 좀 색깔은 였더라도 당력을 한번 옮겨서 당선이 되고 나서 진로를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 참 어려운 일인데. 생각도 듭니다. 남구에서 서동욱 출마는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준석 돌풍, 이준석 태풍이라고 하는 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럼 울산에 그만큼 20, 30대 젊은 정치인이 없으니까 40, 50대도 막 젊은 정치인으로 봐야 안 되나. 뭐 상대적으로. 그래서 서동욱 청장이 만약에 이준석 수혜를 좀 본다면은 그 효과를 좀 본다면은 내년 시장 선거 못 나갈 법도 없다. 이런 또 예측도 있고요. 뭐 여당은 역시 민주당의 김석겸의 재도전 관심거리입니다. 이분은 뭐 학연, 지연, 혈연 모두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 남구에서는. 그다음에 30여 년 고위 공직자로서 광역시에 또 지냈으면은 자질이 또 충분하다. 그리고 서동욱 현 청장과의 여러 가지 그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표를 뺏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김석겸의 장점도 충분히 있는데 이제 어떻게 드러내고 개발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구는 전천석 청장 공직선거법에 걸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걸린 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대타가 나올까요?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 시장 선거도 그렇습니다. 울산 민주당 고위당직자에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교체할 건 교체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당내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뭐 선거법에 따른 거는 뭐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가장 강력한 대항마인 이제 김종훈 전 청장의 출마 이걸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렇게 달렸겠죠. 여당은. 이현주 전 시의원도 여러 언론에서 거론이 됩니다만은 남편이 그 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같은 부부의 공직자 출마는 좀 무리가 따르겠죠. 그렇죠. 저는 이현주 시의원 다시 시의원으로 컴백하면은 돌아오면은 뭐 지금 봐서는 2선, 3선 이렇게 되면 뭐 시의장도 되니까 오히려 진로를 그렇게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천기옥 현 시의원이 뭐 도전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으니까 이분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또 동구의 그 토박이 현중 주부대학이라는 이 지지 기반이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활동 많이 했죠. 이분이 또 굉장히 그 스킨십이 좋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동구에 가면. 마당발. 네, 마당발이고 온 가족이 아들 남편이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정치인 치고는 좀 드문 그런 케이스인데 동네 정치. 엄마 정치, 뭐 누나 정치 이런 정서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 하는 장점이 있어서 과연 그럼 정치하면서 뭐 실적이 뭐냐, 정책이 있냐 이런 부분은 좀 약점이 될 수 있고 전 위원장 안효대, 권명호 간의 그런 이니셔티브 정탈에서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 이것도 아마 선택의 기로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라는 그 강적을 앞두고
시의원 그들을 한 3번 하는 게 더 낫지. 쉬운 길 놔두고 과연 갈까? 본인의 선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예. 울주군은 이선우 군수의 재출마 의심할 바 없죠? 역시 예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네. 효도 이용권 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점 그리고 제가 그 여러 번 예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권유를 한 적이 있는데 박준석이라는 그 민주노총 울산 지역본부장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굉장히 정치적인 또 철학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라든가 판단력 이런 거 굉장히 괜찮은 분인데 정치를 한다고 주변에서 권유는 하는데 안 나선대요. 나선다면 저는 다코스감이라고 봅니다. 울산 사람이에요? 네, 범서 쪽입니다. 아, 사람 많이 하네요, 김 기자. 저는 뭐 이분이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할 때부터 다 파악을 해놓고 미리 자원을 체크를 해놓는 거죠. 기자하면 또 그런 뭐 습관이 생깁니다만은 이 양반이 철학 서적을 읽는 독서력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따뜻한 마음 그리고 노조위원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예의가 참 바르다 할 때 또 사람들이 가점을 주잖아요. 네, 그런 분이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영 뭐 이순걸 뭐 여러 가지 사무실 벌써 이미 다 오픈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던데 한 사람 보니까 언양 쪽에 있는 전상환 바른미래당 전 당원입니다만 이분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다. 네. 군 출신이죠? 네,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데요. 바른미래당 또 안철수 계열로 계속 있었고 또 행정학 박사고 뭐 영광급 장교 예비역 장교는 맞는데 좀 강성 내지는 유연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현재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서범수 위원장 산하에 울주군에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나 전상환 전 당협위원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면은 경선 자체가 좀 재밌어지겠다. 울주군도 좀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런 점은 관전 포인트로 두겠습니다. 김 기자가 가끔 이제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포용력 있고 구성원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세. 그렇죠. 아까 얘기한 분은 이제 그런 정치인들은 전부 이제 그게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덕목이죠. 박사 또는 무슨 자수성가형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은 내가 해서 안 되는 거 없었는데 이런 식은방이 조금 있습니다. 식은방이라기보다는 뭐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보는데 비방송 용어 식은방 좋습니다. 자, 이동건 청장 붙고 계속 고죠? 네, 그런데 박병석 시의회 의장이 또 당내 경선 강력한 도전 의사가 있으니까 두 분의 경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북구는 강석구 그리고 윤종호 전 청장의 출마가 만약 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의 김진영 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외연 확장력, 친화력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또 정치 활동도 상당히 좋은데 이 구심력, 열렬 지지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다. 그나마 출마를 한다 해도 역시 다크호스로 봐야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구청장 얘기를 해봤고요. 이재명, 윤석열 지지 모임이 울산에도 생겼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저하고 인터뷰하러 JCN에 왔는데 카니발 승합차 6대가 수행원들을 무지무지하게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풍이 핑퐁이 지금 이재명, 윤석열로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정치의 계절 뭐 이제 대권의 시간표가 점점 돌아가고 있죠. 김종인 식의 표현을 하자면 별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평화광장 출범을 했죠. 공개적으로 3천여 명이 모였다고 하고요. 그 외에 울산에 이재명 조직이 서너 개가 더 있다. 4년 전에 이미 이재명은 조직을 울산에 다 완료해놨기 때문에 재가동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도 뭐 포럼 뭐 공개적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정세균 예비후보 전 총리도 국민시대라든가 이런 이제 단체를 조직을 하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중에는 분화방들이 자기 몸 타는 줄 모르고 불꽃을 향해 덤비는 숱하게 많습니다. 억석을 가려야 됩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억석 가려라. 그리고 정말 당신이 영상 축제까지 보냈는데 진심이냐 이렇게 취재 겸 아니면 개인적인 제가 연락망이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답을 안 하더라고요. 답을 안 해요? 웃고 말았습니다. 저도. 노코멘트.
개인적인 질문이었죠. 예, 개인적으로 네. 예, 친분이 있다는 얘기고 네. 윤석열 전 총장도 이달 말에 울산 방문한다고 하죠? 그렇대요. 정갑인 전 부의장이 뭐 초대로 온다 그러는데 두 분이 친한가요? 그게 아니, 이제 사람에게 있죠. 충성합니까? 조직에 충성합니까? 그게 바로 정갑인 전 부의장이 국회 청문회 때 그 답변을 유도하는 뭐 굉장히 특이하고 또 관심 있는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마 두 분이 교류를 내지는 뭐 서로 연락을 하고 할 수 관계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정 전 부의장이 아마 초대를 했던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도 바로 수락을 해서 이달 말로 날짜는 확정이 안 됐고요. 또 와봐야 알죠. 그래서 온다고 하는 게 비공개를 하겠다는 또 의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가요? 네, 취재도 조금 차단을 하겠다 이러던데요. 네. 자, 시간이 이제 한 5분가량 남아 있어요. 네. 공해도시 울산이라는 오명이 사라지는가 했는데 요즘 산재 사고도 자주 나고요. 대기 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가 적발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 얘기 마지막 이슈 타파해보죠. 네, 뭐 수사 중이니까 뭐 결론을 섣불리 내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저는 여러 번 지켜본 바로 이번에 정말 일벌백계 좀 해라.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해도시, 공해백화점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태화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 돈이 우리 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시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이런 수치 조작을 하고 공무원을 매수하고 그 환경 관련 공무원이 같이 또 작당을 하고 돈을 받고 조작을 했다.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시청 앞이나 범서나 온산공단 쪽이나 패널을 보고 전광판을 보고 대기오염 수치를 보고 안 믿습니까? 탑있죠.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여왔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배신감이 큽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운동연합 여러 가지 뭐 성명이 나오고 시민단 관련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바와 같이 일벌백계 정말 철저하게 조사 좋은 결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범죄는 이제는 좀 근절했으면 좋겠다. 이게 화가 나는 게 말이죠. 2015년부터 이게 조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22년인데 말이죠. 법이 개정된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잘못됐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말이죠.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측정하도록 했다. 이건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아니면 관이나 울산시나 환경청이나 아니면 지금 민간단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간 감시기구를 만들자.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좀 됐으면 좋겠고 2002년에 울산지검에서 온산공단의 공장장 한두 명을 구속시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뭐 어느 공장, 어느 기업체를 떠나서 국가기여도 뭐 경제기여도 이런 게 다 접어두고 100만 시민을 볼모로 한 이런 조작 수치, 공무원 매수 이건 정말 공장장 아니면 기업주를 인신구속 해버리자. 그러고 나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우각성 좀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왜 울산 검찰이 아니고 의정부 검찰에서? 근데 이제 환경 이 관련 수사가 뭐 의정부 지검이 잘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환경청이나 뭐 여러 가지도 처음 시작은 또 그쪽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 하다가 울산 지검을 하면 이첩이 된 것 같아요. 이첩이 됐으니까 울산 검찰을 한번 믿어보고 공무원의 개입 정황도 드러났는지 이걸 확실히 뭐 확정적으로 단정을 못 지으니까 그다음 매수가 또 사실인지 울산 공직사회도 좀 경종을 울릴 겸 그리고 수사 결과를 보고 울산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연히 민간 환경감시기구 같은 거 울산시가 오히려 뭐 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울산 여러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을 전부 다 참여시키거나 같이 좀 해서 절대로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야 지금 뭐 민선 7기 환경정책 좀 의심받고 막 비판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양쪽에 공공 임대주택 짓겠다라든지 공해 차단 녹지를 뭐 다시 없애겠다라든지 뭐 좀 없애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런 부분이나 대화강역 뒤에 그 녹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한번 불식시킬 겸 알겠습니다. 좀 좋은 것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쓴소리로 마무리하죠. 네. 인기였던 그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분들이 주변에서 너무 인기 너밖에 요즘 나오는 사람이 없다 이러니까 그런 소리 마라. 인기라는 것은 식혜 동동 뜨는 밥풀 것 같다. 야,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겸손하신 분이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권력, 정치,
모든 것이 벌써 4년 되니까 해가 저문 듯이 기울고 있습니다. 예. 이 역시 식혜했던 밥풀보다 가벼울 수가 있고요. 예전에도 이미 있었죠. 화무 11용이요. 건불 10년입니다. 이렇게 윤여정처럼 정치도 예. 권력도 겸손이라도 좀 해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타파에서 다른 지방방송이 얘기하지 않는 정치권 이슈를 UPI 뉴스 김잠출 기자와 거침없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